저는 수업할 때 제일 행복해요. 정말. 아니, 웃으시는데요. 정말 어머님들이 이야기를 해주세요. 선생님은 어쩜 그렇게 수업을 하시는데도 텐션이 떨어지지 않으시냐고. 평상시에는 흐물거리는데요. 수업만 하면 눈빛이 바뀌어요. 애들 만날 때가 제일 좋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용인 수지에서 박쌤 논리국어를 운영하고 있는 박은경입니다. 지금 1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학생들이 와서 수업을 받고 있고요. 대략적으로 한 50명 정도 되지 않을까요? 타사 브랜드 논술을 거의 한 14, 15년 정도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프로그램이든 완벽한 프로그램은 없는 것 같아요. 교재나 이런 것들이 좀 리뉴얼이 안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 해법 독서 논술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역량이 계신 선생님들이라면 얼마든지 그 프로그램 안에서 다채롭게 수업을 구성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장점으로 느껴졌고요. 선제교과서, 그래서 교과서 점유율 1위라고 제가 그 얘기를 들었던 거죠. 결국에는 공교육에서 그 성적이나 실력이 귀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프로그램을 어떻게 세팅할지가 일단은 가장 큰 고민이었고요. 학년 대비 그 수업의 어떤 질이나 양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보여지는 그 교재의 수준도 상당히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적재적소에 이렇게 세팅하는 게 일단은 가장 우선순위였던 것 같고요. 전화로 상담을 주셨을 때 내방 상담으로 유도를 해서 공부하는 학습의 환경이라든지 교재라든지 선생님의 교육적 가치관 이런 게 뭔지를 딱 보셔야지만 이곳에서 수업을 좀 받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1학년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는요. 생글, A세트. 네, 그래서 책 읽고 그 다음에 2주차 때는 시사독해 하고요. 또 책 읽고 생글하죠. 그리고 마지막 때는 교과 논술까지 진행을 하고요. 중학교 1학년 같은 경우에는 로스트럼 거기에다가 고전을 또 붙여서 같이 수업을 해요. 근데 이제 고전이 1호부터 8호까지 8월달까지 쓰고 나면 그 이후에는 근현대사라든지 현대문학으로 해서 고등학교 가서 책 읽기는 더더욱 힘들고요. 책 읽는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해법 독서논술에서 선정한 그런 책들이 보면 대체적으로 중고등학교의 교과서에 나오는 작품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고전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수능 연결 모의고사 그런 것들이 보이잖아요. 전체적인 스토리 라인을 알고 있는 친구와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정확하게 사실적 읽기에 대한 독해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최소 3번 이상 읽고 문제 풀기를 저하고 항상 약속을 해요. 모든 수업 안에서 또래 배우기를 통해서 똑같은 질문이지만 그거에 대한 자기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다른 친구의 생각에 대한 동의라든지 선택이라든지 비교를 통해서 사고력이 확장되고 그렇게 하면서 또 내용 생성거리가 생성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글쓰기도 굉장히 유연해져요. 수업에 대한 좀 공평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읽기가 조금 처진다, 부족하다, 아니면 말 표현이나 글쓰기가 조금 부족하다 하는 친구들도 그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끔 조율하는 게 선생님의 역할이기는 한데 읽기가 아직 안 되니까 읽기부터 조금 향상이 돼야 되고 이 친구는 표현하는 거, 그 다음에 표현하기 전에 일단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야지만 또 다른 친구들과 이렇게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수업해서 갖고 갈 수 있는 시너지가 진짜 많거든요. 자신감이나 표현력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좋아지기도 하고 그리고 기다리는 연습, 남과 다른 거지 틀리지 않다라는 거 이런 것들 그리고 요즘에는 혼자인 친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같이 조금 배려하고 협력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아이들한테 우리는 혼자 하는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토론자로서 만나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친한 친구들도 여기에서는 다투거나 친한 척 하면 안 돼 라고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토론하는 걸 부모님들이 보실 수는 없잖아요. 그럼 결국에 최종 결과물은 글인데 어머님들은 그 글의 양을 먼저 보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 내용이 중요한 건데 일단은 양이 늘어야 내용도 구조적이고 논리적으로 잘 채워갈 수 있잖아요. 본인이 썼던 노트를 다시 다 집으로 갖고 가는 구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작한 지 한 3, 4개월 된 친구들도 뭐 타 브랜드 했었는데 선생님 글이 너무 좋아졌어요. 글을 잘 쓰기 위해서는 그 사전학습인 책도 많이 읽어야 되고 생각도 많이 사유해 봐야 되고 많이 써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꾸준히 독서 토론 논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1학년 때부터 했던 친구들을 꾸준히 장기적으로 이렇게 끌고 간다고 하면 점유율 자체가 되게 높아질 것 같아요. 3, 4학년 때부터는 다른 시간표나 이런 것들 또는 뭐 타 브랜드 이렇게 뺏기는 여지도 되게 많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자연스럽게 책 읽고 일주일에 한 번 와서 하는 수업인데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실력이 커지는, 이게 어려서부터 했던 친구들과 중, 고, 특히 이제 한 5학년 이 정도, 6학년 그때 급해지셔서 논술을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선생님들이 가르치기도 너무 힘들고요. 습관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걸 굉장히 힘들어해요. 어려서부터요. 그러니까 적은 돈으로 꾸준히 해놓으면 효과가 이것만큼 큰 수업이 없다라고 정말 단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거의 99% 다 소개해요. 본인이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신감이나 프라이드가 없으면 아이들을 수업하거나 상담해서 절대 밀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교재에 대해서 또는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고 효과를 줄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자신감?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을 만날 때도 좀 떳떳하고 또 여기를 와야 되는 이유가 생길 것 같거든요. 굳이 막 겁을 들이면서 불안 심리를 조장할 이유도 없고, 그러나 그 적기에 필요한 학습은 정확히 필요해야 한다. 그런데 모든 학습 과목의 가장 포인트는 국어다라는 말씀을 드리죠. 아이들의 그 기반 터전을 잡는 학습의 뿌리, 학습의 근간, 뼈대 뭐 이런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저희가 초등 뿌리잖아요. 학습의 근간을 만드는 이 초등 뿌리를 다져주는 선생님들이시기 때문에 자신감, 또 프라이드 이런 것들을 좀 갖고 행복하게 수업하셨으면 좋겠어요. 해법 독서 논술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